쉽게 멀리 쫙 잘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목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그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내가 발이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발이 늦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발이 느린 걸 우리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 스텝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느릴 수도 있고요. 근데 흔하게 또는 많은 경우에 발 자체가, 스텝 자체가 느려서라기보다는 제때 출발하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중심 이동을 빠르게 해내지 못하고, 또는 이 공이 어디로 올지 내가 추려내지 못하는 경우에 반응을 제때 빠르게 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발이 늦다, 또는 뭐 움직임이 늦다, 뭐 준비가 늦다,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플릿 스텝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돼요. 스플릿 스텝, 뭐 말 그대로 뭐 스텝을 쪼갠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스플릿 스텝의 핵심은 반응한다예요. 준비한다는 건 어떤 특정한 무언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행동이고, 그 준비를 제때 잘 해내는 게 중요하지, 준비를 빨리 하거나 준비를 되게 과하게 경직되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준비를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준비를 잘 한 건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상태가 주로 제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는 생략해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플릿 스텝을 잘 해야 돼요. 스플릿 스텝을 잘 해야 제때 멀리, 제때 빨리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를 또 개념적으로 조금 전제시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공을 우리는 적당히 또는 되게 효율적으로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친 공이 날아갔을 때 이 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어떤 경우의 수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게 추려져야 그거에 맞는 적절한 스플릿 스텝,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을 잘 보내지 못하면, 상대에게 공이 쉽게 날아간다면 나는 되게 많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하니까 준비를 제때 하지 못하고, 또는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받기 어려운 것부터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기 쉬운 순으로 점점점 후순위로 준비를 하게 되죠. 가령 우리가 언더리프트를 했을 때 스매시를 수비하고, 그 다음에 앞에 떨어지는 드롭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후순위로 항상 위로 넘어오는 걸 준비하듯이 나한테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쉬운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이때 상대방은 사실 뭘 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 이때 상대는 어떤 공을 치더라도 상대에게 되게 효과적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샷을 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친 공이 상대에게 쉽게 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바꿔서 해석하면, 내가 친 공이 상대가 치기 어렵게 날아갔다면 상대는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나는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또는 효율적인 준비를 했을 때 잘 추려내질 거고, 잘 추려냈으면 우리는 되게 쉽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게, 유튜브를 벌써 이제 몇 편 찍는 동안 공을 한 번도 치지 않고 개념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저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된 상태에서 공을 치는 방법을 다루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전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잘 되면 되게 좋은 사이클로 돌아갈 거고 선순환할 거고, 조금 잘 되지 않으면, 이 전제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자꾸 안 좋은 사이클로, 악순환으로 돌게 될 건데, 내가 친 공이 잘 날아가면,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좋은 경우죠. 스트로크가 좋은 경우, 기본기가 좋거나 뭐 공을 치는 방법이 좋은 경우에 공이 잘 날아갔고, 그 공이 잘 날아간 걸 근거로 나는 준비를 되게 추려서 할 수 있게 되고, 추린 다음에는 나는 대응을 쉽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언더리프트를 높게 길게 멀리 했어요. 그러면 상대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뭐 스매시도 할 수 있겠지만 드롭이랑 클리어가 더 상대에겐 무난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더를 올리고, 우리가 언더를 올린 다음에 수비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언더가 잘 갔다면 내가 언더리프트를 한 이후에 준비를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발이 내가 앞뒤로 움직이기 편하게 잡아도 되는 거죠. 수비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수비를 할 수 있고 내가 친 공이 이미 잘 날아갔기 때문에 상대의 스매시 위력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을 거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앞이냐 뒤냐 뭐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정말 그 공을 잘 뺐을 때는 라켓을 들고 앞뒤로 뛸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라켓을 내린 채로 앞이나 뒤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스플릿 스텝을 뛴 다음에 앞으로 하던 뒤로 하던 공이 오는 거에 맞춰서 앞이냐 뒤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친 공이 짧게 올라갔다면 또는 상대가 치기 쉽게 갔다면 나는 나한테 가장 위협적인 것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상대가 만약에 앞에 놓으면 나는 일단 스매시를 준비했다가 상대가 치는 순간에 스플릿 스텝을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한 다음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스플릿 스텝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죠. 이게 틀렸다거나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만 내가 공을 잘 추려냈을 때에 보다는 조금 더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 스텝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스플릿 스텝이 잘 되기 위한 전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이 좀 잘 날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잘 순환되는 선순환으로 가야 하는데 악순환일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선순환이 되려면 공을 잘 쳐야 하고 공을 잘 치려면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공을 쳐야 합니다. 차차 제 유튜브에서 그냥 채워놓은 채널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플릿 스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공을 쳐놓고 상대가 공을 칠 때 나는 점프를 뛰는 게 아니라 상대가 공을 칠 때 나는 점프를 한 이후에 두 발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언더리프트를 하고 상대가 공을 딱 치는 순간에 두 발이 이런 식으로 내 두 발이 땅에 닿는 건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발이 떨어진 다음에 뭔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친 공이 어디론가 올 것이다가 잘 추려지면 이 스플릿 스텝 자체를 내가 진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발을 바꿔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스플릿 스텝으로 볼 수 있는 동작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칠 때 두 발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려간 무릎 반동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스플릿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친 공이 잘 날아가서 이 점프를 한 이후에 내가 점프를 한 이후에 공이 여기 올 것 같아, 절로 오겠지 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스플릿 스텝 자체가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점프를 뛴 다음에 내가 예측한 곳이 아니네, 다시 내가 오라는 곳으로 재스플릿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두 번째 한 것처럼 나는 여기로 온 것 같아서 스플릿을 했지만 공이 다시 반대로 날아와서 내가 생각한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재스플릿 하는 경우, 스플릿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방금 보여드린 스플릿은 사실 그냥 다 똑같이 스플릿 스텝으로 부를 수 있어요. 어떤 동작을 해서 이것만 스플릿 스텝이 아니라 결국 반응한다가 핵심이라, 상대가 칠 때 나는 반응할 수 있다, 그게 스플릿 스텝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반응은 상대가 칠 때 해야 되는 거지, 나 혼자 준비를 빨리 한다고 해서 또는 준비를 되게 과하게 한다고 해서 준비를 잘 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친 다음에 상대가 공을 치지도 않았는데 스플릿 스텝을 하고 멈춰 있으면 이건 그냥 서 있는 거랑,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앞에 점프 뛴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상대가 칠 때 나는 공을 올려놓고 가만히 서 있겠다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치는 순간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거는 복식을 하다 보면 특히 초보자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경기할 때 파트너에게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순간이거나 또는 내가 공을 대각선을 쳐서 나한테 멀리 가서 나한테 돌아올 확률이 적은 상태일 때 스플릿 스텝을 또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약간 준비를 하지 않는 거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랠리가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내 파트너랑 상대방이랑. 그럼 나는 100번 다 스플릿 스텝을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뭘 쳤건 쟤네가 어디에서 뭘 치건 쟤네가 공을 건드리는 순간 나랑 내 파트너는 반드시 스플릿 스텝을 해야 한다요. 공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치고 쟤네가 치지, 내 파트너가 치고 쟤네가 치고 내가 치고 쟤네가 치고 내 파트너가 치고 탁구가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뭘 쳤건 상대가 어디에서 뭘 치건 상대가 건드리는 순간에 상대가 치는 순간에 우리 둘은 반드시 무조건 스플릿 스텝 해야 돼요. 이 전제가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어디에서 뭘 쳤건 상대가 어디에서 뭘 치건 내가 저 구석에서 공을 쳐가지고 그 좋은 홈 포지션으로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치고 뒤로 나오다가 스플릿 스텝을 해야 돼요. 이게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반응할 수 있어요. 준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전위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을 푸실이나 드라이브를 치고 가운데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갈 시간이 없는 거죠. 스플릿 스텝의 어떤 그 요령에 근거하면 나는 공을 치고 상대가 칠 때 스플릿 스텝을 해야 되니까 나는 오른쪽 드라이브를 쳤다면 나는 가운데로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을 치고 제자리에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패턴 같은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그 스플릿 스텝의 요령, 스플릿 스텝 방법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제때 반응하는 것. 스플릿 스텝의 어떤 이유는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반응하고 나서 스텝을 어떻게 밟고 스텝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어지간하면 진짜 대부분 다 스텝을 틀리거나 스텝이 느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 스텝이 느린 사람들은 상대가 치는 공이 그렇게 위력적인 그 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스텝이 느린 사람의 레벨은 상대하는 사람의 레벨도 낮기 때문에 공이 정말 늘 구석으로 오거나 늘 그렇게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스텝이 느려서 공을 못 받는 경우보다는 나는 이걸 잘 추려내지 못했고 반응을 제때 하지 못해서 공에 뭐 다다르지 못했다 또는 늦게 간다가 되는 거지 발이 느리다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그래서 스플릿 스텝을 하면 반드시 내가 방향을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급자들이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틀렸을 때 또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스플릿이 틀렸을 때 그냥 보정이랑 수정을 해요. 이게 한 번에 내가 여기로 온다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로 올 줄 알고 저기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배드민턴은 어쩔 수 없이 상대는 날 늘 속이려고 하고 내 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늘 힘들게 뛰는 게 되게 정상이고 기본적인 상태인데 사람들은 스플릿 스텝을 배우거나 또는 어떤 특정 스텝을 배웠을 때 공을 쫓아가야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쫓아가야 하는데 공이 여기로 오는 게 보이면 사람들은 틀렸다. 나는 이제 방향을 못 잡았으니까 이거는 나한테는 죽은 공이야. 그래서 못 가가 돼버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내가 스플릿 스텝을 여기로 올 줄 알고 이렇게 뛰었는데 공이 여기로 오는 게 보인다면 이 무릎이 스플릿 스텝을 했다면 구부러진 상태니까 다시 재스플릿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무릎을 밀어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측에 성공했을 때보다 좀 더 아래에서 잡거나 좀 더 뒤에서 잡거나 그냥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방향을 한 번에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건 틀린 거야 못 가는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은 포기가 아니죠. 나는 못 받는 거야 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플릿 스텝이 잘 연습이 된다면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공을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일단 뭐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공을 치지 않고 시범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나불나불 주저리주저리 얘기만 떨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다음 영상이 조금이라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